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중급 활용 4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구글 문서라는 앱을 배워보실 겁니다. 구글 문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한글 문서를 만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로 한글 2010, 2020 배우기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글 문서를 작성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도 계산서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구글 문서라는 앱이시고 저랑 같이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서류를 만드실 건지 배워보실 거예요. 이때 글자 입력과 표를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를 다루시는 방법을 오늘은 대표적으로 봐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장과 공유하기. 구글 문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유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전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셨다면 공유하실 때마다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원본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공유가 됐는데 요즘에 구글 문서를 가지고요. 구글 아이디, 상대방의 아이디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은 문서를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이렇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문서 작성에 유용한 구글 문서 앱 먼저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홈화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구글 문서 설치하러 플레이스토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앱 모음화면 나오셨다면 왔다 갔다 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우리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찾으셔서 터치 우리 검색에 마이크 사용해 볼게요. 상단 검색창에 마이크 아이콘 터치하시고 구글 문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글에서 만든 문서 작성용 앱이고요. 또는 문서를 확인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설치 버튼 바로 누를게요. 설치를 터치해 주시고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구글 문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호환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중에도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어떤 문서인지 내용을 확인하실 때도 사용하니까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특히 서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설치가 되셨다면 우리 열기 버튼 터치하셔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기 터치. 우리 바로 문서를 만드시기 전에 구글 문서의 장점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이 없어도 문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없는 상황에서도요, 문서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 우리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찾으셔서 한번 터치해 주세요. 구글 문서의 두 번째 장점은 파일 공유와 수정이 자유롭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문서를 만들어서 메일로 전송한다거나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의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으로 공동 관리자를 추가해 주시면요. 언제나 그 사람들이 와서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우리 오른쪽 화살표 터치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우리 웹의 자동 저장은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문서 작업한 것을 자동으로 저장해 놨다가
컴퓨터로 똑같이 구글 계정 접속을 하면 그 문서가 그대로 컴퓨터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표 한 번 더 터치하셔서 보겠습니다. 워드 문서 수정. 구글 문서는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서요. 우리 한글로 만든 파일이나 워드로 작업된 파일을 구글 문서 앱에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다 되셨으면 마지막에 완료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했던 문서들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여기가 비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구글 문서의 기능을 익히실 겸 새 파일 가지고 문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는 우리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새 작업을 불러오는 표시입니다. 우리 더하기 버튼을 바로 터치하셔서 새 문서 작성 들어가 볼게요. 이때 두 가지 항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템플릿 선택, 두 번째는 새 문서. 자, 새 문서는 비어있는 하얀 새 종이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템플릿은 이미 기존에 누군가 양식을 만들어 놓았던 걸 내가 가져다가 안에 내용만 변경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라든지 이력서 이런 문서들은 양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들은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템플릿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하얀 종이에다가 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배우시고 그 다음 템플릿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 문서 찾으셔가지고요. 터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똑같이 종이가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우리 문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우리가 어제 그제 공부하셨던 구글 메모장 또는 구글 캘린더 이런 게 생각이 나실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여기 구글 문서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메뉴들이 축약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랑 오늘 9월 달력 만들기를 해보실 건데 그렇게 실습하시면서 각각 메뉴들의 기능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제목부터 적어 보실게요. 우리 제목은 그대로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상단에 적겠습니다. 9월 달력이라고 적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텍스트 양식을 적용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텍스트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글자 입력이 끝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우리 글꼴 서식을 통해서 여기 9월 달력 만들기라는 문장을 꾸며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글꼴 서식을 바꾸시고 싶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현재 커서는 아무런 글자도 선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커서가 깜빡이는 빈 종이가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다 대고 진하게 기울기, 밑줄 이런 변화를 주셔도 적용이 안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뭔가 내가 꾸미고 싶다 한다면 그 해당 개체를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즉, 글자를 꾸미시려면 글자를 먼저 선택, 표를 꾸미시려면 표를 먼저 선택. 이런 식으로 선택 다음에 우리 옵션 적용이 들어갑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커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전체 글자를 선택하실 수 있는지. 자, 손가락으로 우리 9월 달력 만들기 9 앞에다가 대시고 롱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9 앞에다가 1초, 2초, 3초 롱 터치 하시고 손가락 한번 떼주세요. 자, 이렇게 떼셨을 때 우리 파란색으로 블럭이 설정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회색으로 블럭이 설정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개체 선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9월이라는 글자만 꾸미실 거면 이대로 두시지만 우리는 제목 전체를 글자 크기도 키우고 그 다음에 글씨 채도 바꾸고 이렇게 변경하실 거니까 전체 선택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 끝에 있는 커서, 우리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커서를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블럭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면서 전체 선택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오른쪽 편 커서를 잡으시고요. 만들기까지 전체 선택해 주세요. 자, 전체 선택이 되셨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글꼴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글꼴의 스타일 변경하실 때에는 아래쪽 항목에서 가능하신데 B, 이거는 진하게 라는 뜻입니다. B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글자가 진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시 취소하고 싶다 하실 때는 B를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다시 연하게 글자가 바뀝니다. 그 다음 I, 이거는 기울기를 주는 거거든요. 아이콘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죠. I를 누르시면 옆으로 기울어지고 취소하실 때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밑줄, 우리 밑줄은 U 안에 이렇게 언더라인이 들어가 있네요. 아래 밑줄, 그러면 밑줄 터치하셨을 때 9월 달력에 밑줄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한 번 더 터치하시면 밑줄도 제거 가능하시고요. 우리 A 밑에 색깔 검정색인데 색 변화를 주고 싶으실 때는 A 터치하셔서 아래쪽 텍스트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은 컬러 자체를 변경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해당 선택한 컬러에서 명도와 채도가 조절되어 있는 세부 색깔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만약에 빨간색 우리 글자를 선택하신다 하면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밑으로는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각기 다른 채도와 명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색깔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깔은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우리 색감 조정 줄에서 내가 어떤 계열로 선택해야겠다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세부 컬러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고르셨다면 우리 선생님들 바깥 공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바깥 공간 터치하시면 이렇게 색깔 선택 후에 아래쪽으로 메뉴가 내려갑니다. 9월 달력 만들기. 그 다음 우리 옆에 정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렬은
왼편, 중간, 오른편 이렇게 문장 자체의 위치를 바꾸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요. 정렬 버튼 터치하셔서 왼쪽, 오른쪽, 중간 맞춤, 그 다음에 양쪽 맞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제목은 중간 맞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정렬 누르시고 중간 맞춤 두 번째까지 하셨다면 저랑 같이 머리글 달기도 사용해 보실 건데 우리 제목에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머리글을 잘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새로 텍스트를 추가해서 머리글을 배워 보실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진하게부터 그 다음 정렬 5번째까지 스타일 글꼴을 선정해 봤고요. 우리 바깥 공간 터치하시면 다시 글자 우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한 번만 터치하셔야지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메뉴만 사라지시고요. 만약에 저처럼 2번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 선택이 취소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만약 취소하셨다면 다시 한번 9 앞에서 롱 터치 1초, 2초, 3초 롱 터치 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하얀 종이에 9월 달력 만들기라는 글자밖에 없으니까요. 모두 선택이라는 새로 뜬 옵션 있죠. 여기에서 선택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선택 우리 찾으셔가지고 터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문장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셔도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장만 선택이 되고요. 자, 제가 모두 선택을 한 번 더 한 이유는 아래쪽에서 간편 글꼴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해 놓은 이 컨텐츠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 세부 항목 설정도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위쪽에 보시면 A라고 해서 우리 세부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자, 세부 글꼴 설정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부 글꼴 설정 터치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간편하게 아래쪽에서 넣었던 옵션들 보실 수 있고요. 밑으로는 글꼴이나 크기, 스타일과 같은 글자에 대한 세부 항목들 조정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스타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스타일 손가락으로 터치 한번 해주시면요. 기존은 일반 텍스트가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글씨로 들어오는 건데요. 나는 제목을 쓸 거다 하시면 여기에서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터치만 해보세요. 자, 터치하시자마자 이런 식으로 글자의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훨씬 넓게 텍스트가 정렬이 됩니다. 나는 부제목을 쓸 거다 하시면 부제, 제목도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런 식으로 제목도 글자의 크기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을 가지고 텍스트 스타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1번 제목에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스타일을 설정해 놓으시면 크기나 이런 세부 설정들을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목 하나만 누르셔도 바로 제목처럼 스타일이 정해집니다. 되셨다면 뒤로 버튼 우리 스타일이란 글자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뒤로 버튼 터치하셔서 스타일 정해 주시고요. 글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처럼 글꼴이 다양하면 좋은데 구글 문서에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몇몇 가지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글꼴 터치 하겠습니다. 글꼴 선택 터치. 이때 우리 아래쪽으로 드래그,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드래그 해주시면 숨겨져 있던 다른 텍스트 글꼴도 보실 수가 있고요. 터치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에 멋진 글꼴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뒤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글꼴 앞에 뒤로 버튼 터치. 우리 크기는 11포인트 기본이었는데 저랑 같이 스타일을 고르시면서 크기가 26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크기를 더 키우고 싶다, 줄이고 싶다 원하시는 크기만큼 조절 가능하신데요. 아래로 버튼, 우리 여기에 있는 아래로 버튼 터치 하시면 글꼴이 줄어드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위로 버튼, 오른쪽에 있는 위로 버튼을 터치하시면 글꼴 커집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셔서 크기는 마음대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 색상은 아까 우리 아래쪽에서 간편 조정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텍스트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하신다면 검정색 원형을 터치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색깔 선정이 끝나셨다면 우리는 택자 앞에 있는 화살표 찾으셔서 다시 한번 뒤로 나오겠습니다. 뒤로 터치. 우리 배경색은 글자에 선택되어 있는 이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경색은 현재 없는 상태인데 터치하셔서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배경색도 넣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배경을 넣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신다면 상단에 선택 안함 옵션이 다시 있습니다. 이때 선택 안함 옵션을 눌러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내가 넣어 놓았던 배경색이 다시 빠지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되셨으면 우리 다시 한번 뒤로 버튼 터치하셔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글자, 텍스트에 대해서 세부 항목들 조정하시고요. 혹시나 나는 이전이 좋다 하시면 전체 지우기도 있어요. 이때는 글자를 지우는 게 아니고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색깔, 크기, 글꼴 이렇게 넣어 놓았던 서식을 지우시는 게 바로 서식 지우기입니다. 자, 세부 설정 되셨다면 우리 밑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도 추가하러 가겠습니다. 비어있는 바깥 공간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이제 커서를 내릴 거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바깥 공간 터치로 블럭 선택을 취소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터치. 자, 이렇게 선택 취소를 해주시면 커서가 가운데에서 깜빡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깜빡이실 수도 있고 커서의 위치는 이제 제각각이실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두 번째 문장을 아래쪽에다가 넣어 보실 건데 커서를 한번 옮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는 항상 커서가 있는 곳 기준으로 뒤쪽에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커서를 먼저 이동시킬게요. 우리 기자 앞에다가 터치하셔서 커서를 이동해 주시고요. 기자 앞에다가 터치하셔서 커서를 이동하신 다음에 우리 키패드에서 가장 오른쪽 하단에 엔터, 우리 엔터 표시를 터치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하단에 엔터 표시를 터치. 자, 그럼 커서가 밑에 줄로 넘어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우리 제목에 바로 붙여서 문장을 넣으면 어색하니까요. 엔터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엔터를 총 2번 터치하셔서 글자를 쓰실 수 있는 커서를 이동시켜 줍니다. 다 되셨다면 저랑 같이 또 다른 텍스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달력 만드는 방법, 우리 방법하고 적어 볼게요. 방법이라고 적고 그 다음 엔터를 한 번 더 터치해 주세요. 엔터를 한 번 더 터치하신 다음에 우리 표 삽입이라고 문장을 넣어 주겠습니다. 우리 방법은 만드는 순서를 제가 적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표 삽입이라고 적는 것보다 우리 표를 만들 때, 달력을 만들 때 1번 첫 번째는 표를 삽입한다. 2번 두 번째는 날짜를 입력한다. 3번 세 번째는 그림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방법의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숫자를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숫자 머리글을 넣는 거 해보실 겁니다. 자, 표 삽입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2번 저희가 할 건데 이때 머리글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표 삽입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가장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머리글 옵션 있죠. 머리글 옵션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머리글이 자동으로 붙는데 이때 표 삽입, 날짜 입력, 그림 삽입 이런 것은 순서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단순한 원형 머리글 말고요. 우리 머리글 옵션을 터치하시면 옆으로 숫자 머리글이 나타납니다. 숫자 머리글 다시 한번 찾으셔가지고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표 삽입, 2번 날짜 입력이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자, 그럼 날짜 입력 적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먼저 우리 한 칸 내리셔야 되니까 엔터키를 터치해 주세요. 아래쪽 엔터키를 터치. 그럼 저희가 2번 하고 따로 숫자를 넣지 않아도 알아서 1번 머리글에서 내려오면서 2번이 적어집니다. 글자 입력해 볼게요. 표 삽입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날짜 입력. 텍스트를 다 적으셨다면
다시 한번 오른쪽 우리 하단의 엔터 키를 터치하셔서 3번 우리 그림 삽입까지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1번, 2번, 3번 순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입력하시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리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끝나셨다면 우리는 또 밑으로 주의사항도 추가 우리 글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커서를 다시 이동시키셔야 하니까 우리 밑에 엔터키를 눌러서 또 내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터치할게요. 1번, 2번. 자, 1번 터치와 2번 터치의 차이점 보셨나요? 1번 터치하게 되면 우리 주인이 또 머리글을 적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4번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구글 문서에서 이제 1, 2, 3 머리글은 끝났구나 라고 머리글을 삭제하고 그 다음 일반 커서로 변경해 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되셨다면 우리 주의사항 하고 해서 또 추가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 특수기호나 문자를 넣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특수기호 넣는 거는 우리 키패드에서 여기입니다. 특수문자 찾으셔가지고요. 터치 한번 하시면 하트, 별표, 화살표 이런 특수 문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것은 키패드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키패드 두 번째 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한번 터치해 보시면 숨겨져 있던 다른 기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당구장 표시 요거 주의사항에 많이 쓰죠? 터치하셔서 집어넣고 특수 문자 입력이 끝나셨다면 다시 한번 한영, 우리 한영 한글 키패드 누르셔서 주의 이렇게 텍스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되셨다면 다시 한번 엔터 우리 키보드에 엔터 터치하셔서 커서 내려주시고 우리 9월 달력에는 추석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입력하기, 표시하기. 이렇게 글자를 넣어 볼게요. 텍스트 입력이 끝나셨을 때 이때 제가 커서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글자가 커서를 기준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미 적어놓은 글자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면 커서를 옮기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추석 앞에 또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이픈을 넣고 싶은데 이미 제가 써버렸어요. 글자를. 그러면 다시 지우고 쓰셔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커서만 우리가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커서를 기준으로 글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이픈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커서 이동 가겠습니다. 추 앞
끝부분에다가 손가락 대시고 터치.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추 앞 글자에서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 키패드에서 우리 특수 문자 찾는 키패드 터치하시고 하이픈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셨다면 우리 표 이제는 삽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표를 이 밑에다가 넣고 싶은데요. 이때 우리가 커서가 추자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엔터키를 눌러도 우리 빈 종이로 가는 게 아니고 추석 표시하기 글자가 나를 따라옵니다. 먼저 해볼게요. 자, 아래쪽 커서의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엔터 키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커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글자가 같이 나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서의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다시 복구하고 싶으시다면 글자 지우는 키 있죠? 지우기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제자리 돌아오는 복구가 되고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커서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빈 종이로 내가 커서만 옮겨야 한다 하신다면 항상 어떤 문자나 또는 개체를 추가하신 다음에 가장 끝부분에다가 커서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면 모든 개체 중에서 기라는 텍스트 있죠? 이 글자가 끝이 나는 부분에 다시 한번 터치하셔서 커서를 옮겨주시고요. 되셨다면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번에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빈 종이로 커서가 내려오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우리 3번 엔터 터치하셔서 빈 공간을 여유를 주고 표 삽입 가보도록 할게요. 되셨다면 우리는 표 삽입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아이콘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 상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뒤로 앞으로 버튼 있고요. 글자의 스타일을 정하실 수 있는 글꼴 스타일 있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가 눈에 띄실 건데 맞습니다. 우리 종이에다가 어떤 개체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더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더하기를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삽입 메뉴인데요. 밑에서 삽입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링크라고 해서 어디 사이트로 연동되는 링크도 넣어 보실 수 있고 이미지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해주시면 표, 가로줄,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번호, 각주 같은 삽입 항목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때 우리는 표를 집어넣으러 가겠습니다. 자, 표 찾으셨으면 터치 한번 해주세요. 표를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열과 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세요. 열은 세로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행은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달력에서 세로줄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쭉쭉 하셔서 토요일까지 총 7개의 세로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가로줄은요. 첫 번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서 4개의 가로줄과 그 다음 요일이 들어가셔야 하는 우리 맨 위에 제목줄 그래서 5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7 곱하기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넣어볼게요. 우리 열은 숫자를 7로 변경하셔야 되니까 오른쪽에 붙어있는 화살표 숫자 올리는 키를 터치 하셔서 7로 변경. 행은 5개가 필요하시니까요. 자, 위로 가는 화살표 터치하셔서 7 곱하기 5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표 삽입하겠습니다. 7 곱하기 5 되셨다면 표 삽입 터치. 자, 그러면 이렇게 7 곱하기 5 표가 들어오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표를 삽입하셨을 때 아마 스마트폰이 화면이 작으니까 잘려서 보이실 거예요. 이때는 손가락을 왔다 갔다 드래그 하셔서 우리 끝에 있는 표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표 안에 바로 텍스트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첫 번째 칸에 커서가 깜빡이실 거예요. 그럼 이때 1 하고 1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칸 또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월 하고 적겠습니다. 물론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다 적으시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들은 1이랑 월 두 글자만 적어주실 거고요. 이때 반드시 칸을 터치하셔야지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1 뒤에 월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붙습니다. 다음 숫자도 적어볼게요. 우리 1 밑에다가 숫자가 들어가겠죠. 터치하셔서 1일, 그 다음 터치하셔서 8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텍스트 입력이 끝나셨다면 제가 표 설정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우리는 7 곱하기 5 표를 넣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새로운 표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표는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를 적으실 수 있는 표는 아니고요. 열과 행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 선택용 메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메뉴가 필요하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요일은 내가 진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커서 가지고만 설정을 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롱 터치하고 진하게 또 롱 터치하고 진하게 밑으로 화수목금토 있겠죠. 그때도 전부 한 번씩 롱 터치하시고 진하게 일일이 선택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표에서는 따로 설정을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우리 앞부분 머리 쪽에 있는 표 선택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행을 선택하실 수 있는 자, 일요일 앞에 표 선택 도구를 터치. 그럼 이때는 커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파란색 선택되었다라는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행이 전체 선택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하게 옵션을 눌러주시면 내가 일일이 글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 진하게가 첫 번째 행에는 전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겠죠. 나는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야겠다 하신다면 선택 도구 사용하셔서 첫 번째 열 선택 도구를 터치.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열만 선택됐다라는 의미로 파란색 외곽선이 첫 번째 열 전체에 생기셨을 거고요. 이때 글자 색깔을 우리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A 터치하시고 빨간색 선택. 그
그 다음 바깥 공간을 우리 터치하셔서 나오시면 내가 선택했던 첫 번째 열은 전부 빨간색으로 변동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입력과 그 다음 열과 행 선택하실 수 있는 도구 배우셨고요. 마지막으로 저장과 공유를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장은 따로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실 필요 없이요. 스마트폰 뒤로 버튼을 통해서 구글 앱을 종료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문서는 자동으로 실시간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날아가거나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은 점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 놓고 우리 컴퓨터로도 구글 문서를 똑같이 접속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거기에 따로 우리가 저장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었던 문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수정 아니면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저장은 따로 하실 필요 없다. 자동 저장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유입니다. 공유는 특히 회사에서 문서를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메뉴를 찾으셔서 터치하시고요. 이때 밑에서 세 번째 공유 및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공유는 이 문서를 누군가와 같이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당 공유자가 얼마든지 이 문서에 대해서 나는 나머지 요일을 추가하겠다. 화, 수, 목, 금, 토 아니면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숫자,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목이 별로예요.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당 문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이고 내보내기는 문서를 완성하셨다. 그럼 누군가에게 보내셔야겠죠? 뭐 보고를 한다든지. 그때는 문서 자체를 전송해 주는 게 내보내기입니다. 공유 및 내보내기를 터치. 자, 이때 공유가 바로 공동 작업자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 문서 작성을 나만 할 수 없다. 나랑 동시에 일하는 우리 동료랑 해야겠다 하신다면 자, 공유 버튼을 터치하셔서 그 다음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허용.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동료 또는 나랑 같이 문서 작업하는 사람의 구글 계정 있죠? 지메일 계정. 그것만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그 사람도 나와 동시에 관리자가 되면서 해당 문서를 언제든지 수정하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기능 구글 문서에서 중요하니까 이런 기능이 있구나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내보내기는 완성본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겁니다. 자, X자 버튼 터치하셔서 밖으로 한번 나오고 내보내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점 3개 보이시죠?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터치. 공유 및 내보내기 다시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공유 및 내보내기 다시 한번 터치. 자, 이때 링크라는 것은 주소예요. 여기 구글 문서를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는 거고요. 이 문서 그대로 완성본을 보내시려면 사본 보내기입니다. 사본 보내기 터치. 이때 워드 문서, PDF 문서, 텍스트 문서 이렇게 형식이 다양한데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보시려면 PDF 문서로 전송하시는 게 쉽습니다. PDF 문서로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PDF 문서 해놓고 확인, 터치. 그러면 이제 이 PDF로는 저희가 만든 이 완성본 자체가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일로 보내는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의 메일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상대방에게 이 완성본을 그대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구글 문서 작성과 그 다음 표 다루기, 마지막 공유까지 해서 구글 문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홈 버튼이나 또는 뒤로 버튼을 사용해서 그대로 나가셔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나의 문서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문서 저장을 했는데 안 나와요 선생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 아래쪽으로 손가락 한번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리시면은 새로 고친 표시가 뜨면서 안 보였던 문서가 새로 나타납니다. 우리 뒤로 누르셔서 완전히 종료해 주고요. 특히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이 보낸 문서를 확인할 때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문서 작성과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 아까 거기에서 열기 누르시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고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